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입자사이의 상호작용과 위치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뭘 한번 조금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식의 상변화 온도, 요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P는 녹는 점, BP는 끓는 점이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A, B, C 이 세 개의 화합물이 보시다시피 Na, NaCl, 나프탈렌 요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고요. 누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A, B, C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누가 누군지 얘기는 해주지 않고 얘네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 그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이 A, B, C가 각각 여기에 있는 누구랑 대응이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럼 얘 녹는 점, 끓는 점으로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맨 처음 생각해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예요. 자,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기체가 뭐 액체가 됐다가 뭐 고체가 되는,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쓸까? 뭐 고체가 뭐 액체로 녹았다가 뭐 기체가 되는, 아니 뭐야 이게 고체가 이렇게 고체가 그냥 쓸 때 자꾸 이상했잖아.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 이 상태 변화가 나타나면서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화학 결합 자체에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몇 가지 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게 red P 이렇게 쓰고요. 상태가 이제 고체인데 우리말 번역은 적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데, 뭐 그게 순수한 상태의 그 고체 화합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색깔이 빨갛고요. 고체로 있을 때 요 놈의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자, 우선 어쨌건 인이라고 하면 인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인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바로 15족 원소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가 5개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러분, 이 최외각 전자 5개를 활용해서 옥텟을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가능한데, 우리가 적린이라고 하면 얘가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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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한 상태에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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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마다 보시다시피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란 말이에요. 5개니까 비공호 전자가 한 장이 있고 나머지 3개의 홀 전자가 공유결합을 한 번, 2번, 3번 하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얘도 비공호 전자가 남아있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치자면 여기에 있는 요 2는 공유결합을 아직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공유결합을 하느냐? 바로 다시 요 단위가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돼요. 요렇게. 그럼 보시다시피 요 하나의 단위를 놓고 얘하고 얘 사이가 다시 또 단일 결합을 하면 보시다시피 모든 인을 중심으로 3개의 공유결합과 비공호 전화쌍 하나, 3개의 공유결합과 비공호 전화쌍 하나가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걸로 끝나겠어요? 계속 붙어 있겠어요, 얘가. 계속 붙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단위로 끝나겠어요? 끝도 갓도 없이 계속 붙어 있겠어요? 계속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상태가 뭐다? 이 상태로 고체인 거예요. 이때 이 인에다가 이압 해가지고 약간 열을 가해요. 약간 열을 가하는데 그때 온도가 애석하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200도씨예요. 200도씨. 자, 물론 200도씨면은 뭐 그렇게 뭐 낮은 온도라고 할 수 있는 어렵지만 뭐 하여튼 그 다른 것하고 비교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어쨌거나 온도가 한 200도씨 정도가 되면 얘가 상태가 살짝 바뀌어요. 그때 우리가 걔를 YP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백린 아시겠죠? 백린. 색깔이 허해집니다. 근데 완벽하게 하얀 건 아니고 약간 그 베이지 톤이라고 할까? 예, 베이지 톤의 흰색입니다. 근데 이때 이 녀석이 이 온도 조건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온도가 좀 크게 유지가 되면 기체로 상태가 싹 바뀔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가 기체로 바뀌어 있다 라고 할 때 저 녀석의 구조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어쨌거나 인을 중심으로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가야 돼요? 3개 나가야 되고 비공호 전하쌍이 하나 남죠. 왜? 최외곽 전자가 5개니까. 그래야 옥텟을 이러면 다 옥텟을 만족하게 되잖아요. 근데 열이 가해져서 기체 상태가 되면 저 구조가 어떻게 살짝 변형이 되냐면 바로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두 인 있죠. 요 두 개가 서로 공유결합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모든 인들이 결합선 3개, 결합선 3개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이 되고 비공호 전자쌍도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게 통째로 이제 몇 개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n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단위가 계속 반복될 때 이 단위의 개수만큼 이 녀석이 새롭게 어떤 분자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리는 그래서 요걸 놓고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바로 P4 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진짜로 원자 4개가 옥텟을 잘 만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놈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자, 이게 뭐죠? 삼연체. 그 삼연체의 꼭지점에 다 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삼연체 꼭지점에 있으니까 나머지 3개의 인이랑 항상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공호 전자쌍이 한 쌍씩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모습을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린 거예요. 그죠? 그때 온도가 대략 몇 도? 200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SiO2 솔리드 쿼츠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 우리말 번역은 석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쿼츠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를 좀 살펴볼 텐데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자, 이 실리콘은 몇 족 원소죠? 바로 14족 원소인지라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겠어요? 탄소처럼 4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산소는 몇 족 원소예요? 16족 원소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1 옥텟을 잘 만족하는 고체 결정 구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리콘을 중심으로 자 최외곽 전자가 4개죠. 그러면 탄소가 역시나 탄소가 최외곽 전자가 4개잖아요. 그럼 탄소도 결합선이 몇 개 형성이 돼요? 4개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 실리콘도 여기에 있는 이 전자 4개에 의해서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4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여기에 산소가 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 입장에서는 보세요. 결합선이 몇 개가 나가요? 4개가 나가죠. 그러면 실리콘은 옥텟을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가 나타나야 돼요. 실리콘이 하나, 둘, 셋, 4방향의 결합을 해야 옥텟이듯 산소는 하나, 2방향의 결합을 해야 옥텟을 만족하게 되죠. 그러면 이 경우 산소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실리콘이랑 또 결합을 하고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실리콘이랑 또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실리콘과 결합하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실리콘과 결합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실리콘에는 또 다른 산소가 3개가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연속적으로 실리콘 주변에는 4개의 산소가 모든 실리콘 주변에는 2개의 산소가 계속 확장되어 있는 구조. 아시겠죠? 그게 바로 SiO2 쿼츠의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자 존재 확률을 잘 보시면요. SiO2로 실리콘하고 산소의 존재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걸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냐면 자 실리콘 입장에서는 4방향의 산소가 결합되죠. 근데 산소 입장에서는 2방향의 실리콘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산소는 스스로를 반으로 쪼개서 절반은 이쪽 실리콘으로 절반은 이쪽 실리콘으로 제공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리콘 주변에 4개의 산소가 붙어 있긴 하지만 각 산소가 절반씩 산소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 녀석의 그 실험식 상황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실리콘 한 개에 산소 절반짜리가 4개가 붙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편하게 바꾼 게 그게 바로 SiO2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쿼츠 이게 이후에 유리의 주 성분이 됩니다. 우리가 유리라고 하는 거 알죠? 유리죠, 유리. 창문 유리. 자, 물론 유리와 쿼츠는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닙니다. 유리에, 이제 쿼츠에 이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들의 그 불순물들이 조금 더 섞여 있는 걸 우리가 유리라고 하거든요. 불순물이 일체 없이 진짜로 SiO2로만 돼 있는 걸 쿼츠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런 알칼리 금속 같은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유리라고 하지만 어쨌건 유리 안에는 저 SiO2의 쿼츠가 대부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유리 녹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요? 본 적은 없지. 어디서요?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유리가 우글우글 녹아. 이렇게 이거 본 적 있어요? 스테인 글라스요? 스테인 글라스. 고대. 스테인드 글라스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 만들어 봤다고요? 아니요. 진유로? 아니요. 이탈리아 사람이었구나. 아니요. 이야, 멋져요?
아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짜로요? 이야. 예를 들면은 얼음이 약간 따뜻해지면 쭈르륵 녹잖아요. 그것처럼 유리도 얼음처럼 쭈르륵 녹는 거 본 적 있냐고요? 보기 쉽지 않을걸? 물론 유리공예라고 해서 아주 고온 조건에서 유리를 녹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거 그런 건 영상으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야 녹죠. 근데 유리 증발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냐 잘 봐. 얼음이 온도가 좀 올라가면 물로 녹잖아요. 그러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면 휙 증발되잖아요. 그럼 유리도 그 유리공예 하듯이 뜨겁게 가열하면 가열하면 쭉 녹았다가 더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하겠지. 그런 거 본 적 있냐고. 유리 녹는 것까지는 영상으로 봐도요. 유리 증발하는 건 못 봤을걸요? 왜일까요? 통과가 잘안 되고. 왜일까요? 바로 봐. 두 번째. 이 SiO2를 융해 혹은 증발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SiO2에 녹는 점이 얼마냐? 또 내가 또 묘하게도 이걸 또 외우고 있네요. 1710도 정도입니다. 1710도. 엄청난 고온이죠. 그 다음 끓는 점이 있긴 한데 이건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3000도가 넘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우리 일상생활 온도에서 3000도 흔하겠어요? 거의 볼 일이 없겠어요? 볼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아까 여기서는 봐봐. 아까 여기서는 고체가 기체가 될 때 당연히 뭐 흡열이긴 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태가 변하는데 열이 출입이 안 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얼음이 물이 될 때도 그 뭐냐면 흡열이 되면서 0도일 때 녹고 100도일 때 끓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얘도 고체가 기체가 될 때 뭐 한 이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가 보지 뭐 알겠죠? 근데 저것에 비한다면 얘네들은 어때요? 무지막지하죠. 혹은 얘에 비한다면 얘는 굉장히 그 변화가 크지 않죠. 작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자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SiO2 gas 상태가 있다면 요것의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될까요? 자, SiO2의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SiO2의 루이스 구조 만약에 제가 기체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에? 자, SiO2가 기체로 존재한다. 당연히 무슨 룰을 만족해야 되겠어요? 옥텐 룰을 만족해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오! 바로 봐. 누구랑 그림이 똑같겠어요? 이산화탄소랑 그림이 똑같을 것입니다. 왜? SI랑 C랑 그렇죠. 실리콘과 탄소가 같은 족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리콘이 또 최외곽 전자가 4개인지라 실리콘 베이비요? 아, 실리콘 밸리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여기에 산소가 이충 결합. 이충 결합으로 요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이게 바로 SiO2 기체의 구조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건 마치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요.
열에. 바로 이렇게 그린 이 녀석은 누구의 루이스 구조예요?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죠? 그거랑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왜? 얘도 14족 원소고 얘도 14족 원소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요 상태 변화 온도가 200도인 것 그리고 1700도, 3000도인 것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공유결합이 나타났을 때 이런 식의 단일결합 하나를 무슨 결합이라고 하죠? 요렇게 쓰고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즉 인이 이렇게 정린으로 있을 때 보시다시피 3개의 시그마 결합이 인 원자 하나당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가 상태가 변해서 백린이 될 때도 보세요. 요 인이 주변에 어떤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인 원자 하나당 3개의 시그마 결합을 하는 건 변치가 않죠. 물론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이 인도 3개의 시그마 결합을 하다가 여기서도 3개의 시그마 결합에 좀 구조가 바뀌긴 했죠. 하지만 그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는 경향, 그 어떤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자 SiO2 고체로 있을 때 모습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이 실리콘을 중심으로 주변에 몇 개의 단일 결합이 있나요? 4개의 단일 결합이 있죠. 그래서 이 실리콘은 4개의 시그마 결합이 실리콘 원자 하나당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산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얘가 이런 식의 분자형 기체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중결합이 되면 하나를 시그마라고 할 때 나머지 2개는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파이 결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이 실리콘은 화학 결합의 상황이 앞서와는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 거야? 보시다시피 앞에는 실리콘 하나당 4개의 시그마 결합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2개의 시그마 결합에 2개의 파이 결합으로 상황이 바뀌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하고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조금 약해요? 시그마가 좀 세고 파이가 좀 약하거든요. 즉 얘는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건 맞지만 상태가 변하면서 화학 결합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그런 식의 상태 변화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역으로 인 같은 경우는 물론 상태가 변하지만 인 주변의 화학 결합의 상황이 크게 변해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흡연하는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이렇게 아이스가 워터가 된다. 그럼 이때 몇 도예요? 0도잖아. 그러면 아이스일 때 화학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워터일 때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바로 아이스 상태건 워터 상태건 원자 사이 화학 결합은 특별히 변해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거예요. 뭐 거의 같은 거죠. 즉 얘가 분자간 상호작용 때문에 아이스가 되기도 하고 워터가 되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산소 수소의 화학 결합, 산소 수소의 화학 결합이 변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럴 경우 상대적으로 상태 변화 온도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온도들에 비해서는 높아요, 낮아요? 상대적으로 아주 낮아진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 아이디어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필기 메모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메모리하시고. 좋아. 자, 다 쓰였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두 번째 2. 자, 우선 가장 특징적인 누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바로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었죠.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은 상태 변화를 할 때 바로 이온 간 거리와 이온 결합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선 첫 번째 1. 자, 여러분, 이온 결합력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이온 결합력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었죠? 우리가 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걸 바로 무슨 상호작용? 사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래서 쿨로믹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자, 어떤 양이온을 표현할 때 Z 플러스 E, 그리고 어떤 음이온을 표현할 때 Z 마이너스 E, 그리고 둘 사이에 커리를 R.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쿨로믹 인터랙션에 F라고 쓴 건 그 인력. 자,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떤 상수 K의 거리의 제곱분의 Z 플러스 E, Z 마이너스 E의 전하량 곱으로 그 인력, 힘이 표현됐었고요. 그 다음 E, 그 에너지는 상수의 거리분의 Z 플러스 E, Z 마이너스 E. 보이시죠? 거리의 1승에 관계한다고요. 그래서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에너지는 거리의 1승에 반비례. 알겠죠? 근데 뭐가 됐건 인력으로 표현하건 에너지로 표현하건 지금 뭐가 여하튼 관여를 하는 거예요. 거리가 어떤 식으로건 관여하는 거죠. 즉 이온끼리는 거리가 변하면 뭐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온 결합력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온 결합 화합물의 상태 변화를 모델링 해보도록 합시다.
상태 변화의 모델링. 자, 예를 들어 지금도 예로 나오는 NaCl 이라고 한번 해보죠. 보이죠? NaCl. 자,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Na는 1 플러스, 염소는 1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자, 이게 준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NaCl에 대한 상태 변화를 해보자면 이때 이 NaCl이 그 내부 고체 결정 구조에서 상태가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제 좀 모델을 그리면 자, 이게 Na 플러스를 이렇게 Cl 마이너스를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 어떤 그 양이온이 있는 곳을 중심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음이온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그리고 여기 뭐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가 요렇게 그래서 이 Na 플러스를 중심으로 주변의 이 음이온들, 염소가 다 같은 거리에 등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고체 결정 구조예요. 그리고 또 사실 뭐 이걸로 안 끝나고 이 염소 주변에는 또 사실 뭐가 붙어 있긴 하다. 또 여기에 플러스가 또 붙어 있긴 해요. 알겠죠? 이게 또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어떤 양이온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그럼 이 양이온 하나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잘 봐. 되게 신경 보이고, 잘 봐봐. 슉. 자, 내가 지금 뭐 했어? 내가 지금 뭐 했어? 봐봐. 잘 봐봐. 다 봐. 내가 뭐 했어, 지금? 한부 끓이기. 무슨 말 알겠어요? 한부 끓이기로 지금 뭘 그린 것이다? 정팔면체를 그린 것이다. 물론 고체 결정 내에 이런 진짜 선분이 있는 정팔면체가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이 Na 플러스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염소들을 염소 음이온을 인간의 머릿속으로 가상적인 보조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정팔면체가 나온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이거이 바로 보시다시피 고체 결정 상태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양이온 주변의 음이온, 음이온 주변의 양이온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양이온 주변에 음이온이 있으면 음이온 위에 또 양이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 방향으로도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지. 이해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내가 짠짜자잔 열을 가했어. 그리고 그 열이 하필 MP였다고 치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모델링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지. 바로 봐. 자, 여기 양이온이 있고, 자, 예를 들어 여기 음이온, 그다음 음이온, 이런 상태로다가
자, 아까 그 정팔면체 왁구죠? 이 정팔면체 왁구에서 어쨌거나 이 양이온 주변에는 보시다시피 음이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기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열 받지, 열 받아서 얘가 액체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뭔 의미냐? 이 자리에 있었던 음이온이 이렇게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하나만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하나만 이렇게 되겠어요.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애들도 이제 이렇게 해볼까? 막 그런 상황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아,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온 결합력은 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이온 결합력에 큰 영향을 주죠. 바로 이 MP 상태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온 결합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이온 결합력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약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거리가 증가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더 가열해서 끓였어요. 무슨 말 알겠죠? 드디어 기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의 기체 상태 모델링은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게 기체가 됐다. 어떻게 기체를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격자 에너지 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온의 기체 상태 어떻게 표현하는 거? 이온 결합 물질의 기체 상태. 모든 이온이 거리가 무한대. 그렇지. 자, 중심에 있었던 양이온을 중심으로 이 음이온들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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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되면서 무한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온끼리 이렇게 무한정 멀어지게 돼버리면 자, 이 자리에 무한정 쳐봐요. 무한정 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무한대 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될 거 아니에요. 인력이 0이다, 에너지가 0이다. 무한 상태예요. 바로 이온 결합의 해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이온으로 만들어 놓은 기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아까 1번에서의 대전제가 뭐였어요? 1번에서의 대전제가 만약 상태 변화가 누구에 영향을 준다면? 상태 변화가 그냥 상태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가 무엇에 영향을 준다면? 화학 결합에 영향을 준다면 그때 상태 변화 온도는 높다 낮다? 아주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의 MP, BP는 보통 크게 나타나겠어요? 작게 나타나겠어요? 보통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 C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NaCl이다. 알겠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MP, BP 모두 할 것 없이 둘 다 큰 거. MP도 아주 크고 BP도 아주 큰 거. 그게 누구다? NaCl이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잠시 쉬어야 좀 몇 시죠? 되겠습니다. 9시. 9시. 아, 그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이 있어서. 자, 어서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적으시고요. 아이고. 자, 적으셨나요? 햄. 다 썼죠? 유, 진유를, 앉아요? 네? 진유를 앉아요? 설마. 그래요? 아까 막 신나게 저더만. 아, 그렇죠. 그래, 좋아. 피곤해. 아이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뭐지? 지저분하지만 넣었자. 그렇죠.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세 번째. 자,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바로 메탈. 자, 금속이란 표현 아시죠? 자, 이 금속이 또 우리 지구에, 우리 우주에 많은데 이 금속이 나타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자연과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다 우리가 그 금속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로 자유전자. 혹은 전자바다 이론을
으로 그 자유전자를 설명합니다. 혹은 금속 결합력을 설명합니다. 자, 그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뭐냐면 바로 금속 결정 내 원자 핵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 눈에 금속이 덩어리로 보일 정도면 그 안에는 금속 원자가 몇 개쯤 있는 거예요? 사람 눈에 덩어리로 보일 정도면 그 안에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 거의 무한개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원자가 무한개 있는 거야. 그럼 원자가 무한개가 있으니까 핵도 무한히 있겠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막 알겠죠? 그러면 핵만 있어? 누구도 있어? 전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이겠죠? 이때 이 전자가 놀랍게도 주변에 핵들이 많기 때문에 띠디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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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속 결정에서 나타나는 요 전자 이걸 자유전자 영어로는 뭐?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로 여러 원자 핵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 알겠죠? 이렇게 고체 결정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그 원자핵이 무한계처럼 무한계라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자유전자 사실 이게 한 개만 있겠어요? 얘도 냅다 많겠어요? 핵만큼 얘도 무한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자 하나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전자가 걸체 결정 내에서 무한히 분포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만수? 어디 살짝 갔다 왔죠? 만수 힘내주세요. 우리 만수도 말이야 좀 인생이 좀 피곤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 만수 말이야 만수 힘내주세요. 알겠죠? 우리 무엇이 우리 만수를 힘들게 할까? 오늘 선생님께서 물리 숙제입니다. 물리숙제요? 왜 물리숙제요? 24문제. 물리숙제. 알겠습니다. 화학숙제도 줘야 되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아직 막 보내질 못하네. 또 화학 문제도 막 다 보내드릴게요. 그죠? 다 있긴 있는데 네, 진짜 빨리빨리 줘야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래. 많이 들어가다. 우리 만수 힘들어. 응? 여러분들 다 힘들어 보이나? 좀 그래. 강민도 괜찮아요? 그래요? 나아졌다. 그래. 진유로 좀 찰만해요? 네. 그래요? 그래. 제인이도 약간 살짝 들렸죠? 그렇지. 우리 제인. 다들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다들 말이 없네요. 그죠? 그래.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전자바다 이론 무슨 이론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전자바다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다라고 하면 뭐가 많이 있는 거를 바다라고 해요? 조금 있는 걸 바다라고 해요? 많이 있는 걸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가 많은 걸 피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피바다 가극단 알아요? 피바다 가극단 몰라요? 김일성이 만든 전문 뮤지컬 극단을 그게 피바다 극단이에요. 뮤지컬 때 갑자기 건드렸어요. 네, 피바다 극단. 왜 피바다 극단이죠? 붉은색으로 좌석이 붉은색. 그래요? 여러분 뮤지컬 한 번이라도 본 사람? 뮤지컬. 자, 뮤지컬이 재밌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뮤지컬이 재밌으려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지. 첫 번째가 음악. 그래서 뮤지컬 하면 사실은 그 멜로디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거 이게 노래가 떴죠. 그 노래가 떠야 사실은 뮤지컬이 뜨는 게 맞다고요. 그다음에 또 뭐 캐츠에 또 나오는 노래 중에 하여튼
메모리 어떻게 부르다? 치어 어떻게 하더라? 하여튼 메모리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음악이 또 유명한 그 뮤지컬 중에 대표적인 맘마미아죠. 맘마미아 뭐. You are not dancing king. 뭐 이거 이렇게 왜? 그러니까 그 뮤지컬의 첫 번째가 음악 알겠어요? 음악이 떠야 뮤지컬이 뜨는 거야. 알겠죠? 그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뮤지컬 제작자들은 이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겠지. 저번에 많이 예. 얘기해줬어요. 그렇죠. 음악.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바로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뭐예요? 이야기. 이야기 자체가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뮤지컬은 그냥 음악만 듣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 이제 희노애락 있는데 그 얘기가 또 재밌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요. 얘기가 꽝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펙터클. 스펙터클. 무슨 말이냐면 뮤지컬은 현장이죠. 현장에서의 무대 장치. 그리고 대규모 군중신.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무대에 사람 한 명 올라가서 공연하면 그것도 대단할 수 있어요. 사실은 혼자서 하는 예술 행위 중에 판소리 그리고 랩 진짜로 혼자 나와서 무대를 사로잡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정도 예술가는 흔해요. 진짜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대 공연에서 최고는 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그 배우들의 집단 그 합창이나 집단 군무 알겠어요? 그게 사실은 이 또 스펙타클의 한 요소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그 무대 장치. 그래서 왜 미스 사이공 같은 경우는 이게 미스 사이공은요 이게 내러티브가 개쓰레기거든요. 얘기가 개쓰레기인데도 미스 사이공이 유명했던 게 그 공연장에 그 미스 사이공이 그 뭐냐면 거기 그 배경이 어디라고 했어요? 베트남이라고 했죠. 베트남전. 그래서 무대에 헬리콥터가 떠요 이렇게. 정말로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헬리콥터가 무대에 퍽 나오고 진짜. 그러면 이게 내 얘기가 막 개쓰레기여도요. 그 진짜 우와 사람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오늘 나 대단한 거 보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봤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게 바로 그거 유령 오페라 유령 본 사람. 네, 오페라 유령 볼만하거든요. 근데 그 오페라 유령에서 진짜 멋진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샹들리에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샹들리에가 그 마지막 그 오페라 유령 그 하이라이트에서 그 이제 유령이 막 도망가다가 샹들리에 위에서 올라가다가 추락하면서 이제 죽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그 샹들리에가 있잖아요. 그 뮤지컬이 시작하는 2시간 내내 그냥 저기 붙어 있어요. 계속 그냥 그 전체 그 뮤지컬 홀을 보여주는 무대 장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장면에서 그 샹들리에가 있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무대의 관객을 향해서 샹들리에가 돌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샹들리에가 이렇게 툭 떨어져도 이게 아니고 떨어지는 각도가 있잖아요. 이 관객을 향해서 이렇게 쫙 비행하면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이 이렇게 있다가 이만한 샹들리에가 남 향해 확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뻑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우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장치 무대 장치 이게 머리 위쪽으로 샥 가게 이렇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샥 지나게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지. 이게 왜 나한테 와?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를 라이브로 보는 거야. 라이브. 그러면은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뮤지컬의 핵심은 스펙타클.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 만들었던 피바다 가극단.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 번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겠지만 이 김일성의 피바다 가극단의 이 스펙터클 무대에 200명이 한꺼번에 나와서요 전투를 벌여요.
200명이 동시에. 200명이요? 예, 그리고 무대에 실제 폭포가 등장해요. 폭포. 물이 확 폭포가 무대에 등장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얘기고 자시고 간에 여러분들 공연장 실내 공연장에서 폭포 한번 볼래요? 그리고 배우들이 200명이 동시에 나와서 집단 전투를 벌여요. 라이브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딱 보면 볼만 하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실제로 라이브로 보면 볼만한 거야. 그래서 이 김일성의 피바다 과학단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안 됐지만 전 유럽을 돌면서 울트라 초수퍼 히트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 북한의 이 뮤지컬은 굉장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1960년대 유럽에선 김일성이 만드는 이 북한의 뮤지컬을 뭐라고 불렀었냐면요. 하이퍼 리얼리즘. 하이퍼 리얼리즘 뮤지컬이라고 했어요. 진짜로 그 배우들이 거의 군인 수준의 배우들이 나와서요. 실제 육탄전을 벌이는 거예요. 진짜 싸워. 200명들이. 그러니까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200명이 동시에 무대에 나와서 춤추는 게 아니고요. 200명이 집단적으로 싸운다니까요. 그걸 눈앞에서 봐봐. 그거 볼만 하겠지. 당연히 막 폭포 확 내리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김일성의 피바다 과학단의 내러티브가 뭐냐?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봐. 이 피바다 과학단의 주 이야기는 일제시대. 예,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을 그린 거예요. 자, 김일성은 보시다시피 독립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아주 짧아요. 일주일. 그럼 왜 일주일만 했느냐? 진짜 실제로 일주일은 했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했냐면 그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어떤 마을 있죠. 거기를 김일성과 그 부하들이 습격을 해서 거기는 일본군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뭐냐면은 그 마을을 일주일 동안 자치구로 만들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그 마을을 완전히 일본군으로부터 사실은 빼앗아서 그 일주일 동안 거기서 민주주의를 시행한 거예요. 정말로 일주일 동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쪽은 기분이 좋겠어요? 좀 빡돌겠어요? 빡돌겠죠. 그래서 엄청 빡돌아가지고 일주일 후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김일성 죽인다고 막. 그럼 김일성이 그걸 알았겠죠? 도망간 거예요. 그로부터 김일성은 해방이 될 동안 30년 동안 도망 다녀요. 30년 동안 계속 도망 다녀요. 그래서 김일성은 해방이 될 때까지 이거 일주일 동안이면 바로 계속 도망 다녀요. 계속. 왜냐면 현상금이 엄청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의 이 항일 독립운동 기간 일주일. 나머지는 계속 도망. 근데 사실 그것도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한 거죠.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한 걸 여기서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스펙타클하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위대하신 지도자일 테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럼 여기 내용이 김일성이 그 하이퍼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일본군이랑 싸우는 막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왜 피바다냐고. 왜 피바다냐고. 바로 봐. 자, 영화가 재밌으려면 자, 어떤 주인공이 역경을 극복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역경을 극복하고 모든 갈등을 해소한 다음에 그 어떤 하이라이트를 지나서 그 주인공이 성취를 이루는. 그리고 그 위대한 지도자시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그게 다 그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영화 그 내러티브 초반에는 무슨 일이 나와야 되겠어? 개고생하거나 슬픈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 개고생하거나 슬픈 얘기가 뭘까?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정답. 바로 관동군. 관동군이 뭐예요? 일본의 만주에 주둔하던 군대죠. 이 관동군에 의한 조선 민간인 학살 사건이 처음에 등장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관동군의
관동군의 대부분의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선 사람들이에요. 조선인 친일파들. 조선인 친일파들이 관동군의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명을 받아서 조선의 친일파들이 관동군에 소속이 돼서 만주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지역 마을 있죠. 마을을 돌면서 어떻게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는 부분이 초반에 나와요. 이때 관동군의 조선 민간인 학살 여러분 어떻게 자행되는지 아세요? 애기 같은 경우는 절구에 넣어서 찧어 죽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성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얘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전지현 배우가 나오는 암살이란 영화에 살짝 나와요. 전지현 배우가 나오는 암살이란 영화 본 사람? 그 전지현 배우가 엄청난 스나이퍼로 나오죠. 실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 배역이 실제 실존했던 인물인데 그때 전지현 배우가 주변에 다른 배우들이랑 모여서 이제 미션을 받는 장면이 있죠. 그게 왜 그거 그 김원봉한테 모여가지고 왜 여러 배우들이 이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조선에 들어가서 친일파나 이제 암살하는 어떤 그 명령을 받잖아요. 이때 그 자리에서 서로 이제 첫 대면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요원들끼리.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개인사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면서 뭐 나는 뭐 흥신무관학교 뭐 소속이 뭐 얘기를 해. 그러다가 이제 뭐 전지현은 뭐 저는 뭐 저기 독립군 뭐 어느 부대 소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가 뭐 가족 얘기 살짝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가족 얘기 나오다가 전지현이 뭐 어머니는 뭐 저기 관동군 대토 볼 때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왜? 관동군이 민간인을 어떻게 학살하는지 아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전지현 할 말이 그래도 어머니는 운이 좋으셨지요. 총에 맞아 죽었어. 총에 맞아 바로 죽었으니까요. 그 얘기가 대사로 나와요. 기억하는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관동군이 조선인 민간인 학살을 하고 지나가면 마을 전체가 뭐가 된다? 피바다가 된다. 라는 뜻의 제목이에요.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관동군에 속해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유명한 다카키 마사오 씨예요. 한국 이름은? 그분이요. 그분. 위신, 이씨 말고. 공주님 아버지 있잖아. 수첩 공주님 아버지. 여기 속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죠. 그러면 일본에서 공부하면 무슨 말이냐면 김일성이 자기가 운영하는 극단의 이름을 피바다라고 지은 이유가 깔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너 이 새끼 너 이 짓 하고 있었잖아. 그때 나는 너네들이랑 싸우는 독립군이었어. 라고 김일성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는 이 모든 깜을 알고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아듣고 있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존나 짜증났겠어요? 존나 짜증났겠죠. 그래서 박정희도 극단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예그린이라는 극단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서도 엄청 유명한 뮤지컬을 하나 발표합니다. 바로 제주도를 그 배경으로 그린 아주 아름다운 뮤지컬 혼저 옵서예 라는 어떤 그 뮤지컬 하나 발표합니다. 아주 괜찮은 뮤지컬입니다. 이때 이 예그린의 단장이 바로 저기 누구냐 박정희의 조카 사이였던 김종필 씨입니다. 김종필은 나중에 그 김대중과 함께 삼김시대를 이끌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그 유명한 그 정치인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에? 뭐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김일성의 피바다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알겠어요?
북한이 호전적이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김일성이 피바다 가극단은 누구를 까기 위해서? 무슨 말 알겠죠? 예. 너 이 새끼 그때 네가 이 짓거리 한 거 아니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철저하게 감춰야 되겠어요? 드러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감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당시 이 피바다 가극단의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뭐냐면 차단됐었어요.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피바다 가극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냥 공산주의의 호전성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슬쩍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에 대한 뻥튀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밌게 보겠어요? 재미없게 보겠어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볼만한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아,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구나. 재밌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히트를 치지. 알겠죠? 전자바다. 알겠죠? 그래서 바다는 많은 걸 뜻해, 적은 걸 뜻해. 바다는 많은 걸 뜻해. 알겠죠? 그러면 피바다면 피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피가 많은 거야. 알겠죠? 그럼 전자바다면 전자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전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원자핵이 무한계인 것처럼 전자 무한계가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럼 이 전자가 여기에 있는 핵들을 동시에 끌어들일 테니까 핵들 역시 이렇게 쫀쫀하게 끌어 모여져 있겠지. 그걸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 전자바다 이론은 설명의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금속 결합력을 두 번째 밴드라고 하는 영어로 쓰자. 밴드 띠오리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밴드 띠오리를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을 좀 많이 공부해야 돼서 보통의 책에서는 밴드 띠오리를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만 옥스토비 책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알겠죠? 그래서 밴드 띠오리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강의로 수록 다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나중에 그 강의를 보고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어쨌거나 금속 결합력을 설명할 때 무슨 이론을 많이 쓴다? 전자바다 이론을 많이 쓴다. 근데 보시다시피 좀 너무 허술하잖아요. 그냥 서로 잘 끌어들인다. 뭐 다른 데는 안 그래? 다른 데는 핵하고 전자가 다 끌어들이지. 얘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밴드 띠오리를 조금 더 공부를 해두시기 바래요. 어쨌건 이걸로 금속 결합력을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예리학을 하려고 하는 상태 변화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부사!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 끝으세요. 30분밖에 안 남았다고요? 아, 그래요? 잠깐 끊었다 갑시다.